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 TV입니다. 지금 국회와 정부에서는 공적연금 개혁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율과 가입자가 수급 연령이 되어서 받게 될 소득 대체율 조정, 그리고 기초연금 지급 대상 범위 조정과 지급액 인상에 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칫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점도 함께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게 되면 첫째, 기초연금이 일정 금액 삭감될 수도 있다는 점, 두 번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는 점, 세 번째, 지역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1월 25일에는 1959년 1월 출생하신 분들이 기초연금을 처음으로 받으셨는데요. 올해 기준연금액인 단독가구 기준 33만 4,810원이 아닌 단돈 월 3만 3,480원만 받았다고 어이없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신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것밖에 받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된 이유는 기초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감액제도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이만큼 받으면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24년 기초연금 개요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기초연금 감액제도의 종류와 감액금액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제도 개요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고령자분들에게 지급해주는 연금입니다. 2023년에는 1958년생부터 신청이 가능했고요. 2024년에는 1959년생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을 보면 단독가구는 월 최대 33만 4,810원까지 지급이 되고 부부가구는 월 최대 53만 5,690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다음은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및 지급금액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독가구는 소득 수준 하위 70% 이하에게 소득 선정 기준액은 월 213만원, 지급금액은 최대 월 33만 4,810원까지입니다. 부부가구는 소득 수준 하위 70% 이하에게 소득 선정 기준액은 월 340만 8천원, 지급금액은 최대 월 53만 5,690원까지입니다. 여기서의 지급 대상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인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버는 수입을 말하고요.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험, 펀드 등 금융자산의 합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에서는 감액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타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초연금은 감액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기준연금액에서 감액을 한 후에 산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더라도 누구나 전액인 약 33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약 33만원이고 최소 금액은 33만원의 10%인 3만 3천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제도에서 적용하는 감액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제도의 종류입니다. 기초연금 감액제도의 종류는 첫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두 번째, 부부 감액제도, 세 번째, 소득 역전 방지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 기초연금 지급액을 감액하기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단독가구 기준 월 50만 2,210원 초과시부터 감액을 시작합니다. 부부 감액제도는 부부가 동시에 수령할 경우에 부부 각각 20%씩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소득 역전 방지 감액제도는 기초연금 플러스 소득 인정액이 소득 선정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분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감액제도는 세 가지를 모두 다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감액을 하는 순서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감액,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순으로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감액 제도를 순서대로 1, 2, 3 모두 다 적용한 후에 최종 지급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 감액하는 순서를 다르게 적용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 금액의 150%를 초과해서 받을 경우에 기초연금 기준 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의 일정 수령 금액이 감액되거나 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에서 아예 탈락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감액률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도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만 2,210원 이하일 때에는 기초연금은 1인 가구 최대 33만 4,810원, 전액인 100%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만 2,210원을 초과했을 때에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1인 가구 최대 50%인 16만 7,400원까지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논란사항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여 기초연금 수령액을 감액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제도다라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2024년 국민연금 연계 감액 추산액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기초연금 감액 금액은 해당이 안됩니다. 60만원일 때 마이너스 5만원, 70만원일 때 마이너스 6만 5천원, 국민연금 수령액이 80만원일 때 기초연금 감액 금액은 마이너스 7만 5천원, 90만원일 때 마이너스 9만원, 100만원일 때 마이너스 9만 5천원이 감액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제도이니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을 이만큼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위한 소득 산정 시에 기본 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고 오로지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에도 매월 약 167만원, 연 2천만원을 초과하여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현행 2024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부모, 자녀 등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여 부양받는 사람으로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다음은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인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인 직장건강보험료도 전혀 인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제도는 은퇴한 부모님에게는 매우 큰 혜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 2단계 개편안 등 내용과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조건 4가지를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7.09%로 곱하여 산정합니다. 본인이 50% 부담하고 직장에서 50%를 부담해줍니다. 그리고 직장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시에는 2천만원 초과분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7.09%로 산정하여 계산을 하고 재산을 점수화하여 산정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100%를 다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은 1억 원을 일괄 공제해주고 차량에 부과했던 내용은 2024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을 보겠습니다.
아래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으로 구분하여 보겠습니다. 소득 요건입니다. 첫째,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상실이 됩니다. 두 번째, 사업자 등록이 있을 때는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상실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 미등록 시에는 연 500만 원을 초과하면 상실이 됩니다. 재산 요건입니다. 첫째,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상실이 됩니다. 두 번째, 재산세 과세 표준이 5.4억에서 9억 사이이면서 연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상실이 됩니다. 다음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의 종류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러한 합산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자격이 상실됩니다. 연금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있고요. 이러한 공적연금만 소득에 반영이 됩니다. 사적연금은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는데요. 사적연금은 아직까지 소득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소득 적용 시의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 계산 시에는 공적연금 100%를 합산소득에 모두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역건보료 부과의 계산 시에는 공적연금 50%에만 반영하여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자격 조건 예시를 보겠습니다. 다른 재산 및 소득이 전혀 없이 국민연금만 월 170만 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월 17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연 2,040만 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자격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합산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의 범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국민연금을 이만큼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 2단계 개편안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 부과 산정 시에 국민연금이 50%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음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국민연금 소득 반영률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은 2018년 이전, 2022년 이전, 2022년 9월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2022년 9월 이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반영률은 연간 연금액의 50%입니다. 부과 대상 소득의 예시를 들어보면 연간 수령액이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연금액의 50%인 500만 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나타나는 기초연금 삭감 등의 문제점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